자, 본능과 상식. 사실 우리 사회가 지탱이 되고 유지돼가는 게 사실 이것 때문에 네. 되는 건데 네. 책에서는 위험한 망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이게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인데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너무 도발적으로 썼죠. 제목만 그렇고요. 상식이라는 게 물론 우리 사회의 가장 우수한 것들은 상식으로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다양성을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아주 건전한 상식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제가 얘기하는 상식은 특히 도전 앞에서 상식이 확증 편향이나 아까 말씀하신 상식이 뭔가 도전과 변화를 거부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편견, 선입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거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을 실제로 많이 쓸 거예요. 워런 버핏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했겠어? 라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 사용하는 상식이라는 것은 본인이 익숙한 세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일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선입견 투성이의 것으로 바깥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거부하는 류의 상식 이런 상식이 정말 아름다운 표현으로 쓰이고 있지만 항상 문제다. 젊은 사람들, 혁신적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 부자들은 상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오히려 별로 없으신 분들이 야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이 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부자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상식적인지 아닌지는 내가 듣고 판단해보자. 그리고 상식을 쫓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상식적이지 않아도 기회일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상식에 연연하지 말자. 이런 태도를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어떤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자기가 아는 것 그리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네. 그러한 생각이 계속 확장되고 자라나면서 네. 그거를 정말 네. 진실처럼 믿고 있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로 통용이 안 되는 거죠. 네. 인정을 못 하니까. 네. 네. 더군다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네. 되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점점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맞아요. 근데 이런 것을 좀 깨려면 네.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좋은 얘기 하셨는데 내가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거 혹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된다. 현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이겠죠. 네. 네. 이런 것을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특정한 상식에 너무 빠져드는 거에서 근데 저는 정말 이 현상이 너무 재밌어서 저도 약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 건데요. 세상에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KKK의 백인 우월주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유튜브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예전에는 그게 KKK들이 어떤 지하 바 같은데 잠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던 것들을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생각을 너무 쉽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오히려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비슷한 생각이 더 좁아지는 현상은 정말 신기한 현상 같아요. 근데 조금만 검색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서클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은 서점에 가서 다른 책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융합적 사고 혹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른 것들을 합치면 융합하면 더 좋은 인사이트에 다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 다양성을 추구하면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람은 어딘가 기대고 싶으니까 다수 군중에게 기대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죠. 그죠? 네, 지적 게으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하는 거에 그냥 편승해서 가는 그쵸. 거. 그죠. 네. 포근하니까요. 특히 감정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막 머리를 쓰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 건 피곤한 일이니까요. 지치는 일이니까 감정적인 이야기들, 유튜브 제목들도 다 그렇잖아요. 화나는 걸 쓰거나 엄청 놀란 걸 쓰거나, 그러니까 화끈하게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키워드들만 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정만 유의하게 되는 거죠. 정치권에 있다라면은 이쪽에서 저쪽을 무조건 공격하고 화를 내거나 놀라는 그런 것만 자꾸 하면은 거기에 이제 팬들이 계속 붙는 거죠. 하루 종일 그걸 함께 분노하고 함께 깜짝 놀라고 있으면은 그게 어떤 거대한 군중에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론은 우리가
그런 거에 편승되지 않아야 정확한 어떤 사물을 판단하면서 네. 결국 이제 우리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네. 그러한 것들이 돈 버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도움이 되죠. 네.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네. 게. 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본능이나 상식이라고 믿는 것들을 네. 깨야 된다는 네. 이야기신 거고. 네. 그런데 그러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우리 보통 가성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어떻게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네. 높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네. 대한 답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책에. 그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자는 얘기는 사실 생산성 얘기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노동에 있어서 생산성이 굳이 일을 많이 하고 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 좀 생각하자. 더 적은 시간을 바치고 더 똑똑하게 일하면은 분명히 시급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단위당 시간당 어떤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방법들을 찾자는 얘기였었고요. 투자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답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전 투자는 굉장히 소수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군중이 가는 다수의 생각과 항상 반대편의 돈 벌 기회들이 존재해요. 반대편에 선다고 항상 돈이 벌리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편에 있을 때 가장 적은 리스크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숨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에 시달릴 때 정작 기회들은 그쪽에서 다 희석되어 버리고 사라지고 반대쪽에서 돈 벌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균형 잡힌 생각이라기보다는 남들이 다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해 볼 수 있으면 반대쪽에 쿨하게 독립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저게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저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의외로 투자에서는 성공하기 굉장히 쉽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금수저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네. 그런 거 없이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네. 기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네. 타고 올라갈 사다리도 없고. 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이루고 자기만의 어떤 그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죠. 예. 흙수저나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좌절한 젊은이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 완전히 빈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첫째, 신용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신용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느냐. 아직 훼손되지 않은 신용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물론 몸뚱이나 체력도 있죠. 의지 같은 것도 사실 무형자산이에요. 저도 사람을 많이 뽑아서 쓰는데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한 사람 지금 의지가 불타오른 사람이 있고 한 사람 의지가 쭉 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더 자산 가치를 느끼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현재 이 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다듬을 수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게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더라도 위에서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형자산들을 가지고 다 평가를 하고 있다. 저 친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길이로 생각하고 얼마나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에 따라서 향후 어느 정도의 직급으로까지 승진을 시킬 수 있는지를 위에서는 다 지켜보고 있죠. 왜냐하면 유형자산이야말로 돈이야말로 뛰어난 재능, 뛰어난 무형자산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 있거든요. 이승건 대표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은 다시 그 수많은 돈이 몇 천억을 다시 그 사람에게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빈손으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면 체력이 남아있고 건강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만 남들이 봤을 때 흙수저라고 불릴 정도지만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학벌만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해볼 수 있는 건 실상 굉장히 많다. 눈앞에는 깝깝하게 보이더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가 플레이할 수 있는 원자재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이죠? 예. 근데 거기에서 그런 말은 동의가 돼요.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막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거야라는 것을 명확하게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쵸. 지금. 네. 그러니까 막막한 거고. 네. 근데 그런 막막함 속에서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앞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도 그냥 꾸준히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꾸준히 열심히 하는 저는 성공한 사람이 네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운이 무지막지하게 좋은 사람. 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부자인 사람. 세 번째는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전략적으로 설계해서 접근하는 사람. 즉, 뭐 해킹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공략집이 있잖아요. 더 그렇죠. 똑똑하게 접근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 1, 2번은 그렇다 치고요. 운이 좋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뭐 부모님이 부자인 사람, 그들만이 세상에 있는 거고요. 이 넥타이가 네. 로또 19억 1등 당첨된 분이 선물한 거예요. 아, 그래요? 행운을 좀 같이 나누자.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행운 있는 사람이. 행운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팔자고요. 또 그 돈이 생겨도 거기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어려움들이 생기실 것이고, 그 사람이 삶에서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이야기들이고요. 팔자인 거고요. 제가 보니 예전에 존경했던 사람 다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인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옆에서 보면 멋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쫓아할 수 있을까? 옆에 있으면 또 숨이 탁 막힐 수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유튜브 찍고 막 그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를 다 100%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 일반인들이. 그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내 반만큼 쫓아와봐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설계해서 들어가는 팁이 존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냥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몇 가지 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순히 더 활기차게, 더 열정적으로 살아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가격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돌아오는 돈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유교적 습성의 어떤 윤리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지 말고 이게 윤리는 따로 떼서 나의 최후의 방어선으로 만들어 두고요. 이게 나에게 더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냉정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득이 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좋은 평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조금 더 큰 선택을 하는 것, 마음을 먹는 것, 더 좋은 자세를 보이는 것, 그런 조금 더 책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먼 미래에 뭐 3년, 5년 후에 굉장한 승률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정말 회계사처럼 계산을 해보면 별로 나쁘지 않은 딜이다. 나쁘지 않은 딜이다.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막 동기부여가 아니라 뜨거우면 다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성공과의 개연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들을 좀 계산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책에서 긍정적 진취주의라는 말이 네. 나오는데 그게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진취주의라는 것은 엔터프라이징하다. 저도 왜 인간 중 일부가 엔터프라이징하고 진취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반대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으니까요. 우울증이란 인생의 모든 활기를 잃은 상태라 그래요. 내가 이걸 왜 하지? 어차피 우주는 없어질 건데.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사실임에도 그냥 거기 뜨거운 열정이 사라진 거죠. 인간으로서의 활기가 사라진 거죠. 그럼 진취적인 사람은 사실은 당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1%도 안 돼. 그게 사실일지언정 그래도 해보고 싶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활기 문제여서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취성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이 세상에 진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고요. 긍정적 진취주의라는 것은 제가 긍정주의라는 것을 굳이 쓴 이유는 낙관주의라는 표현과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낙관주의는 사과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 사과나무가 아니라 그냥 벌판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면 누가 내 입에 사과를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낙관적 사고가 낙관주의고, 긍정주의는 사과나무 아래까지는 걸어가서 거기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정도, 노력과 섞여 있는 것이 긍정주의고,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큰 사고가 터졌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게 낙관주의라는 건데, 절대로 특히 투자자는 낙관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비관주의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긍정주의자는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좀 더 노력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어. 진취성을 합쳐서 내가 이 유튜브를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것이 분명히 언젠간 쓸모가 있을 거야. 뭔가 내 삶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 두 가지가 섞여져 있을 때 굉장히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